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이모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가 가지고 이제는 반팔을 입으면 약간 춥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육이들이 성장을 하기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갈이가 완료된 상태고요. 두들레와 이주로 해가지고 하엽 정리하고, 그리고 물을 주었는데도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다육이 위주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올 가을에는 참 많이 바빴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름에 하엽이 많이 떨어졌던 다육이들 위주로 해가지고 하엽 정리도 하고, 물을 웬만하면 저면관수로 물을 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면관수를 완벽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여름에 고생했던 다육이들 위주로 해가지고 저면관수를 해줬더니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육이들 얼굴이 통통하게 가을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자리 배치를 약간 바꿔봤는데요. 가을 이후부터는 봄과 다르게 이 기온이 많이 내려가게 되고 겨울을 싫어하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햇살이 좋은 자리로 이동을 시켜야지만 냉해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기온에 강한 다육이와 기온에 약한 다육이를 분류해 가지고 따로 자리 배치를 한 상태입니다. 뒤쪽에 있는 방울복당근 같은 경우는 햇살이 강하지 않아도 기온이 높지 않아도 잘 성장을 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겨울에 이 햇살이 살짝 사선으로 들어오는 곳에 위치를 했고요. 이런 코노들 같은 경우도 냉해에 아주 강한 그런 품종들입니다. 햇살이 강하지 않아도 웃자람이 일반 다육식물처럼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햇살을 많이 필요하는 다육이는 햇살이 많이 필요하는 위치에다가 놓았고, 햇살이 살짝 부족해도 잘 자라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햇살이 사선으로 들어오는 곳으로 자리를 배치를 한 상태입니다. 이렇듯 가을에는 분갈이도 중요하지만 다육이들의 특징에 따라서 자리 배치가 아주 중요한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만약 분갈이를 하고 있다 그러면 분갈이를 하고 나서 화분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생각을 해 가지고 미리 자리를 잡아준다 그러면 겨울이 왔을 때 이 다육이들이 냉해를 입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을에는 분갈이를 저 같은 경우는 뿌리를 많이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다육이들이 빠르게 자리를 잡습니다. 빠르게 자리 잡는 이유는 분갈이 하고 나서 화분에 2-3일 지나서 물을 주기 때문에 뿌리가 빠르게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반응을 빨리 보여줍니다. 그러나 가끔 너무 심각하게 뿌리 상태가 좋지 않거나 잠에서 덜 깬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주었는데도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그리고 물음병이 오는 다육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물을 바로 줘서 물음병이 생긴 게 아니라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을 때 물을 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빨리 왔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그런 줄기 같은 경우는 빠르게 잘라가지고 새뿌리를 내려가지고 심어주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육이 줄기를 자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줄기를 자르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다육이 같은 경우는 의외로 생명력이 강해 가지고 줄기를 빠르게 잘라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간 쪽으로 병균이 침투하게 되면 오히려 이 줄기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빠르게 잘라줬을 경우 오히려 더 건강하게 더 성장을 빠르게 한다라는 거. 지금 이 송록 같은 경우도 그런 대표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다육이 같은 경우가 지금 이 다육이와 같이 붙어 있었던 다육인데, 이 한쪽 줄기 부분이 구멍이 나기 시작하더니 서서히 퍼지는 것을 과감하게 잘라 가지고 새뿌리를 내렸더니 이렇게 초록빛 얼굴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지금 이 송록 같은 경우도 이 안쪽 부분 보면 건강하게 초록빛 얼굴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듯 이 줄기 자르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빠르게 병이 난 줄기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잘라가지고 새뿌리를 내려서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을 같은 경우는 성장하는 그런 시기가 짧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을 두고 보면은 결국은 겨울에 이 줄기를 자를 수밖에 없는, 겨울에는 뿌리가 잘 내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한 2-3달 굶겨버리면
고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시기 10월 이 시기에 아픈 주기가 있다 그러면 바로 잘라가지고 새 뿌리를 내려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제 대대적으로 병충해 약제를 뿌려줬습니다. 11월 되면 기온이 많이 내려가게 되고 이런 닭이들 같은 경우는 서서히 성장이 둔화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럴 때 물을 많이 주게 되면 얘네들이 과습으로 뿌리가 썩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방제 같은 경우는 10월 초에 지금 시기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칼슘제 같은 경우도 지금 시기에 딱 쳐주게 되면 겨울 냉해도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화원에서 닭이들을 구입하기 아주 좋은 계절이고요. 가격도 아주 저렴해 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다양한 종류만 키우고 있지 않다 그러면 화원에 가가지고 여러 개 들고 올 정도로 매력적이게 통통하게 잘 다져진 닭이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올 가을에 닭이를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닭이 위주로 해가지고 골라서 구입을 하는데 단 이제는 뿌리를 많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을 닭이를 구입할 때 분갈이를 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포트채 가져와서 겨울을 나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하게 예쁜 색감을 만들면서 키울 수 있었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닭이 같은 경우는 가을 이후부터 단풍이 아주 곱게 봄보다 더 예쁘게 단풍이 듭니다. 그렇지만 영양제를 많이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닭이가 성장하는 데 힘을 많이 쏟기 때문에 이 단풍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닭이 단풍을 더 선호한다 그러면 영양제보다는 물을 최대한 아껴 가지고 건조하게 키워야지만 얘네들 얼굴이 예쁘게 단풍이 들어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듯 닭이는 가을에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닭이가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분갈이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는 닭이 단풍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일만 남았는데요. 이 라울 같은 경우는 지금 초록빛 얼굴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닭이들 같은 경우는 그늘에 서 있었다가 올라온 그런 닭이들이기 때문에 물을 과하게 주기보다는 물을 좀 아끼면서 성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앞쪽에 있는 라울처럼 알록달록하게 단풍이 들어가고요.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햇살을 많이 보여줘야지만 수박금처럼 알록달록해지기 때문에 단풍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닭이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제 물을 14일에 한 번 정도 주면서 성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끝으로 닭이 물을 주는데도 잎이 자꾸 말라가거나 잎이 떨어지는 그런 닭이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닭이들 같은 경우는 꼭 뿌리를 확인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뿌리가 좋지 못한 닭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과습으로 오랫동안 뿌리가 노출되면서 썩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방치하기보다는 좀 귀찮지만 새흙에 자리 잡아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